자, 요거는 조금 지난번 우리 안첼로티 이 탑5 안에 드는 이야기처럼 여러분과 의견을 나눠보고 싶은 주제이긴 합니다. 네. 트로피인가 혹은 리그의 성적인가. 이게 최근 이번 시즌을 놓고 보면 극단적으로 성적이 좋지 않은데 트로피를 따기 직전인 팀이 있습니다. 토트넘, 맨유. 자, 반대로 결국엔 또다시 트로피를 따지 못했으나 리그 성적과 챔피언스 리그에서 성적이 그래도 괜찮은 팀이 있습니다. 아스날. 네. 딱 나뉘죠. 맞아요. 이게 결국은 리그 2위의 챔피언스 리그 4강. 이거는 한 시즌을 되게 꾸준하게 잘했다라는 거를 네. 의미하고요. 반대로 이제 리그 17위의 유로파리그 우승, 16, 17위의 유로파리그 우승이면 이거는 정말 한 방. 그렇죠. 근데 뚜렷한 성과. 그러니까 그거 트로피로 대표가 되거든요. 꾸준함이 핵심이냐, 트로피가 핵심이냐. 네. 그 싸움으로 좀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예시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스날 혹은 토트넘 맨유. 네. 누가 나은 거야? 그렇죠. 일반적으로 지금 대세의 분위기는 야 그래도 트로피가 최고지 라고 이야기하는 게 대세인 건 맞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 질문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남의 떡이 커 보이는 스타일인 건지 내가 만약에 지금 리그 17인데 유로파리그 우승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야. 그러면 좋아는 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 야 다음 시즌 졸라 걱정된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팀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느냐 긍정적으로 바라보느냐의 어떤 그 팬의 스탠스의 차이인 것 같은데 네. 저 같은 경향을 가진 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팀이 그렇게 하죠. 그러면 그래도 리그에서 꾸준한 모습을 보여준 게 장기적으로 축구 하루 이틀 할 거 아닌데 낫지 라고 얘기할 거고 거꾸로 지금 아스날 상황이잖아요. 저는 그러면 야 그래도 남는 건 트로피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 거야. 그렇죠. 네. 상대적인 거죠. 상대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에 좀 힘이 실리는지 네. 한번 그 두 의견의 근거들을 제가 한번 딱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형철이 어떤지 물어보죠. 저요. 네.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꾸준함. 꾸준함. 리그 2위와 챔피언스리그 4강이 그게 낫다. 네, 왜냐면 그게 좀 더 이 팀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네. 재정적으로건 선수 영입에 있어서건 훨씬 더 메리트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만약에 제가 상위권 팀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가 크리스탈 팰리스를 응원했어요. 그럼 트로피 따야죠. 그럼 리그 성적이 어떻건 일단 트로피 따는 게 무조건 중요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것도 그래서 상대적인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래도 제 기준에서는 좀 더 꾸준한 성적을 내는 게 낫다. 저는 남의 떡이 커 보인다 스타일이고요. 반대로 이제 그건 있어요. 네. 저는 토트넘은 약간 다른 시선으로 봐야 할 이유가 있는 게 트로피에 대한 갈증이 이 팀만큼 센 팀이 잘 지금은 없습니다. 가장 크다고 봐야죠. 그래서 어디가 나가리 되든 간에 일단 트로피를 따와야 된다라는 지상 과제가 있어서 토트넘은 조금 약간 다른 것 같은데 맨유는 물론 있어요.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딸 수 있다는 유로파 리그의 어마어마한 어떤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좋은데 팀을 바라보는 맨유 팬들 단군형 같은 케이스는 긍정적으로 팀을 바라보기 때문에 야 유로파 리그 따면 장땡이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또 개중에는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어떤 팬들은 오케이 좋아 당연히 트로피 따는 게 최고지. 근데 이거 다음 시즌에 얼마나 나아질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굉장히 걱정스럽게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긴 있다. 결국 남는 건 뭐 트로피도 트로피지만 리그 순위도 남는 거 아니냐라고 네. 비판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뭐 이제 그런 얘기 또 얘기하실 수도 있는 건 야 2위는 2위일 뿐이야. 우승하지 못한 건 똑같아.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일단 이 리그 2위와 챔피언스 리그 4강을 하게 된다면 일단 리그 2위라는 성적이 약 9개월에 38경, 약 9개월가량의 네. 리그 기간이라 하더라고요. 38경기 동안에 높은 경기력이 유지됐다. 그 멕시코가 요즘에 지난 카타르 월드컵 때 부진해서 그런데 사실 그 이전까지 월드컵 16강을 꾸준히 진출해서 제조기입니다. 뭐 브라질, 뭐 독일, 뭐 이런 그간에 아주 꾸준했던 강팀들만큼은 아니지만 월드컵에서 멕시코도 강호로 그동안 많이 부여왔잖아요. 그래서 조별리그에서 멕시코 안 나오면 야 저 팀 나가겠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드는 팀이에요. 그렇죠. 물론 지난 대회는 아쉬웠지만 아니었습니다만. 근데 어쨌든 멕시코가 그런 이미지를 만든 것도 축구에서의 꾸준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렇긴 해요. 보여주는 사례라 생각을 하고요. 자, 높은 리그 순위를 차지한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일단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안정적인 확보가 되고요. 우수한 선수를 영입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함이 생기죠. 그것도 맞고요. 영입할 때 야 우리는 2위 이렇게 해서 쭉쭉 해왔어. 아 우리 이번 시즌 트로피는 땄는데 리그 순위가 낮아. 그럴 때 이제 영입이 원하는 선수 입장에서는 느끼는 포인트가 좀 많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스폰서십과 중계권료의 수익, 리그 순위에 따라서 이 중계권료가 또 그런 게 차등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나마 프리미어리그가 그게 제일 적습니다. 그게 뭐 네. 프리미어리그는 뭐든 다 세게 주긴 하지만 거의 뭐 네. 비슷하게 가는데 사실 순위가 2위와 이제 10위 바깥으로는 차이가 조금 나긴 하죠. 그렇죠. 그래서 웬만하면 2위로 더 네. 많은 돈을 따내는 게 낫다. 스폰서십의 경우도 리그 순위가 꼭 계약에 지켜야 되는 네.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획기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챔피언스리그 4강에 오르는 것도 무슨 의미냐? 이 4강 진출은 유럽 최고의 4강 팀에 이제 들어가 있다는 뜻인데 저는 준결승에 오른 것만으로 충분히 성공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 입장이에요. 네, 아스날, 파리 생제르맹, 바르셀로나, 인테리는 4강에 올라갔다라고 하면 이제 우승 후보권으로 분류가 되는데 물론 그중에 아스날이 제일 못하긴 했습니다만. 네, 어쨌든 네. 이렇게 분류가 된다라는 건 본인들의 어떤 실력을 한 번은 검증을 받은 거죠. 그렇죠. 그 안에서의 차이는 있겠지만 네, 국제적으로 명성을 충분히 얻은 거고 네. 그에 따라서 팀의 가치, 선수의 시장 가치까지 상승되는 효과를 역시 누릴 수 있습니다. 챔피언스리그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2010-11 시즌 준결승 상금이 420만 유로였는데 네. 24-25 시즌 추정되는 금액이 한 1,270만에서 1,500만 유로래요. 그러니까 챔피언스리그의 그 규모 자체가 맞아요.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챔피언스리그에 각 팀들이 목을 매는 게 네.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굉장히 막대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합니다. 그렇죠. 물론 이 상금도 특히 유로파의 경우는 좀 기사에서 추정치라고 언급이 돼 있어서 생각보다 유로파가 되게 거니는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좀 적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보면은 이제 챔피언스리그는 뭐 리그 단계 참가금에서 이런 금액이라는 네. 게 지금 확인이 되잖아요. 네, 지금 보시겠지만 네. 이게 확연하게 줄긴 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유로파리그에 대해서 정말 좋은 트로피지만 유로파리그 우승을 하면 뭐가 좋아? 트로피 획득이야? 그것도 있는데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가져오는 게 제일 좋아 그렇죠.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게 상금 그 이상의 가치. 맞아요. 하지만 일단 지금은 리그 2위 또 챔스 4강 팀의 어떤 메리트를 네. 소개하는 자리니까 상금 자체가 압도적으로 많고 네. 크다 이런 부분은 당연히 이 막대한 경제적 이익으로 또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의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팬 반응은 특히 아스날은 지금 그런 얘기들이 많죠. 우승의 부재가 좀 아쉽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상황에 리그컵이라도 하나 땄어. 그럼 이런 얘기 안 나옵니다. 음. 근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것만 갖고 아쉬워하니까 오히려 아스날 팬들은 아쉽고 다른 팀 팬들은 결국엔 우승 못했네. 이거에 갇혀있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하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뭐 당연히 아스날 팬분 중에도 최상위 경쟁을 하고 있으니 네. 우리 그래도 이제 챔피언스리그 꾸준히 나가지 않냐, 우승 경쟁도 계속 하고 있지 않냐, 이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는 맞아요. 분들도 같이 계실 거라 생각을 해요. 물론 어떤 팬들 입장에서는 야 그거 자위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팬들의 의견도 응당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하나의 사안 기록을 두고 굉장히 팬들의 반응도 엇갈릴 거라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아스날이 챔피언스리그 우승 경험은 없지만 꾸준히 일단 리그에서 상위권 유지, 또 최근에. 챔피언스리그 참가를 최근에 네. 하고 있잖아요. 챔피언스리그 우승 없이 치른 경기가 199경기. 이게 우승 없이 챔피언스리그를 가장 많이 경기를 치른 팀이 현재로서는 아스날이라는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이거는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누군가는 그래도 이게 우승을 할 때가 됐다는 얘기가 네. 있을까 하면은 누군가는 아쉽다라고 할 수 있는 뭐 그런 기록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오묘한 기록이군요. 오묘하기는 하죠. 네. 그러니까 챔피언스리그를 그만큼 많이 했다라는 건 좋은데 그만큼 우승이 없었다는 거 아니야? 그렇게도 볼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 그 기록 보시면 아시겠지만 벵거가 챔스 경기 소화수랑 승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트로피가 없어요. 그게 좀 아쉽죠. 네. 네. 근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만큼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많이 했다라는 점에서 이 팀은 꾸준히 강팀이야 라고 누군가는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자 다음은 리그 16위 혹은 17위 여기에 유로파리그 우승. 지금의 토트넘 혹은 맨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하나, 만약에 유로파 우승을 못하죠? 두 팀 중 그 못한 팀은 나락입니다. 멸망입니다. 진짜 이거 왜냐면 최악의 시즌이에요. 모든 건져가는 게 다 하나도 없어요. 말도 안 되는 리그 성적과 아무런 트로피도 없는 시즌이기 때문에 이건 진짜 그 상황 때문에 멸망전이라고 이야기되는 게 맞아요. 엄청난 비난을 감수해야 네. 되겠죠. 자, 그럼에도 트로피를 따내는 팀은 절박함 속에서 트로피의 성과를 얻는 그렇지. 건데 트로피의 중요성, 우승은 곧 역사가 됩니다. 1위만 1위만 기억하는 그럼요. 사람이 있어요. 트로피를 들어야 기억에 남는다, 역사가 남는다는 거죠. 특히나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트로피에 대한 갈망이 세기 때문에 네. 여기서 트로피를 딴다는 거는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딴다 이상일 수도 있어요. 토트넘한테. 그렇죠. 네. 특히 선수들 인터뷰는 정말 트로피에 대한 절실함을 그럼요. 항상 많이 얘기하잖아요. 손흥민 선수도 네. 어떻게든 트로피를 따고 싶다라고 최근에 이야기를 했었고, 또 누군가는 그런 얘기를 하죠. 너가 우리 팀에서 정말 잘하는 거 알겠는데 너가 레전드가 되려면 트로피 하나 그렇지. 필요해. 우승 못했잖아. 생각보다 일을 네.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트로피의 중요성은 축구에서 굉장히 크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 시절 때 무리뉴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트로피 3개, 그러니까 커뮤니티 실드, 리그컵, 유로파리그, 이게 2016-17 시즌 메뉴거든요. 맞아요. 이때 이
트로피 3개가 토트넘의 리그 2위보다 훨씬 좋다라고 무리뉴가 발언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만큼 축구의 어떤 현직자들도 트로피의 중요성을 상당히 네. 많이 중시한다라는 걸 좀 알 수 있는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무리뉴는 반대의 상황이랑 반대로도 얘기할 수 있는 스타일입니다. 사실 그건 이 좀 그래요. 무리뉴의 이 화술이라는 게 예. 결국에는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는 걸 또 돋보이게 만드는 타입이라 예. 거꾸로의 상황이면 거꾸로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건 감안해야 됩니다만 반대면 쟤네 뭐 큰 대회도 아니고 작은 트로피 3개 땄는데 우리 리그 1위가 더 세. 그렇지. 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이 트로피의 어떤 크기와 여러 가지로 감안했을 때 또 무리뉴의 스타일이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건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유로파리그 우승을 통한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확보입니다. 이게 강력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이 리그 16위 17위 팀의 유일한 챔피언스리그 진출 통로는 결국 이 유로파리그 우승이에요. 뭐 흔히 많은 팬들 그리고 맹가십이나 당근이 형이 얘기하는 이 정시 파이터. 네, 예. 정식 파이터가 지금 딱 그 상황을 말해주는 건데 지금 뭐 토트넘 맨유의 상황이 딱 대표적이고 상금 자체는 유로파리그가 챔피언스리그보다 확연히 적지만 몇몇 기사에서는 챔피언스리그의 유로파를 우승해서 챔피언스리그에 나갔을 때 우승 상금 플러스 출전 수익, 챔피언스리그 출전 수익이라든지 다음 돌아오는 시즌의 출전 수익이겠죠. 네, 거기에 뭐 TV 중계권료 예. 배분, 뭐 스폰서 이런 것까지 고려하면 나름 짭짤하게 벌 수 있다라는 관측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그래 대회 상금은 챔스보다 적은 건 알겠다. 하지만 우리는 챔스에 나감으로써 거기서 벌어들일 수 있는 돈도 있으니 경제적인 효과는 우리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유로파 우승팀에게는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극적인 반전, 뭐 팬 카타르시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거든요. 축구를 보는 이유는 결국 짜릿함 아닙니까? 그럼요. 이게 정말 아래에 지금 이렇게 막 내려가 있는 상황에서 유로파를 우승한다. 이거 얼마나 감동이 크겠어요. 대단하죠. 저는 그게 카타르시스를 줄 것이다 라는 생각과 함께 저는 이번 결승이 지금 사실 제3자 입장에서 기다리는 저희도 이게 얼마나 재밌는 상황입니까? 진짜 재밌는 상황이죠. 네, 진짜 긴장감을 유지하게 만드는 네. 어떻게 보면 진짜 대형 스토리가 만들어진 거라서 이런 극적인 반전으로 누리게 되는 팬들의 어떤 축구에 대한 즐거움이 훨씬 더 배가 되고 있다. 네. 그런 이야기도 플러스할 수 있겠습니다. 뭐 그리고 실제로 유로파에 올라오면서 챔피언스리그 진출했던 그 성과의 팀들을 대표적으로 좀 찾아봤는데 세비야가 있죠. 세비야는 뭐 또 유로파의 왕 아니겠습니까? 네. 그 보면은 유로파 7번 우승했는데 2015-16 시즌 때 리그 7위였는데 유로파 우승해서 챔피언스리그 진출. 22-23 시즌 리그 12위였는데 유로파 우승해서 챔피언스리그 진출. 가장 대표적인 팀입니다. 네. 하지만 이 유로파를 우승한다고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유로파 우승하고 오케이. 근데 그런다고 다음 시즌 잘할 수 있어? 장담을 못해요. 네. 왜냐? 그 사례가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가 21-22 시즌 유로파를 우승했는데 다음 시즌 분데스리가 7위에 머물렀고요. 이렇게 되면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못 따는 네. 순위란 말이에요. 그리고 세비야 22-23 시즌 유로파 우승하고 다음 시즌 라리가 14위. 말이 14위지 사실 강등권까지 갔었던 팀이었어요. 그 정도로 다음 시즌 성적을 네. 담보할 수 없다는 거. 안정성은 리그 2위와 챔스 4강을 한 팀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만약에 토트넘이랑 맨유의 지금 성적이 9위, 10위 정도다. 이건 비교할 게 아닙니다. 그러면 확연하게 이쪽이다. 근데 이제 성적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차기 시즌에 대한 불안감, 이 팀이 내년에는 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이 섞이다 보니까 지금도 제가 보기엔 트로피로 얻을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다라고 보이는 게 정배라고 봐요. 그렇죠. 근데 야 그래도 이 순위면 너무한 거 아니라는 것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9대1? 아니면 10대0이야. 근데 9대1, 8대1라는 얘기가 이만큼이라도 나오는 건 리그 성적이 너무 많이 아쉽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유로파 우승팀의 다음 시즌 리그 성적이나 아니면 뭐 챔피언스리그 성적을 보더라도 네. 무조건 성공을 담보할 수 없다라는 그런 불안정성이 있고요. 결국 총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리그 2위와 챔피언스리그 4강, 꾸준한 경쟁력, 챔피언스리그에서의 경험과 위상, 막대한 재정 이익, 장기적인 안정성을 꼽을 수 있겠고 리그 16위, 17위 여기에 유로파 우승, 실질적인 트로피가 남는다. 네. 역사적인 성과가 된다. 극적인 카타르시스를 누리고 차기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얻으면서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금전적 보상도 있을 것이다. 이런 점들의 장점을 나눠볼 수 있겠고요. 저 그 국내 커뮤니티는 어차피 우리가 좀 많이 보니까 그쵸. 해외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궁금해 찾아봤거든요. 뭐 레딧 같은 네, 똑같아요. 거기도 트로피가 세죠. 트로피를 더 많이 네, 선호하더라고요. 그럼요. 당연히 저는 그렇다고 봐요. 이게 물론 그 중에서도 우리는 그래도 강팀 이상을 계속 아. 안고 가는 게 좋아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나 뭔가 결국 다들 축구를 보는 게 그 그렇지. 짜릿함, 네. 카타르시스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다 더 트로피를 좀 따라가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고요. 근데 그건 있더라고요. 팀마다 이게 또 그 팀의 상황에 따라서 뭘 갈망하느냐가 다릅니다. 그렇지. 앞서 제가 크리스탈 팰리스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어. 중소 클럽의 경우는 유로파 우승 한번 한다? 와 이거는 리그 성적 별개로 그냥 이게 무조건 최고예요. 트로피 하나라도 딴다면 뭐든지 다 할 거야 라는 갈망이 있을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빅클럽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리 트로피를 딴다 해도 리그 16, 27위 추락은 이건 너무한 거지 라는 시선도 당연히 더 따라올 수 있죠. 저는 이런 부분 때문에
이번 유로파리그를 우승하는 어떤 짜릿함은 토트넘이 훨씬 더 클 거라고 보고 네. 맨유 팬들은 딴다 하더라도 물론 당연히 좋죠. 챔피언스리그 티켓 따고 너무 좋은데 불안감과 걱정은 맨유 팬들이 좀 더 크게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따는 건 좋은데 사실 16, 17 시즌에 땄어. 지난해도 트로피였고 지지난해도 트로피였어요. 근데 도대체 우리 팀의 정상적인 성적은 언제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이 맨유가 지금까지 걸어온 역사로 봤을 때 좀 더 클 가능성이 크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저는 여전히 리그 2위와 챔스 4강이 더 낫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예. 종용은 어떠신지? 전 이제 사실 아스날도 트로피를 딴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지금 시간이 20년 FA컵이 마지막이니까. 그럼 이제 가봉맨이 또 활약을 했던 네. 아르테타의 어떤 그 첫 트로피인데 지금의 특수성은 저는 트로피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작년에 리그컵이라도 만약에 땄어. 그 중간에 뭐라도 작은 거라도 하나 땄으면 저도 사실 너무 리그 성적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16위, 17위는 그건 좀 심하다. 아까 얘기 네. 드렸던 것처럼 저는 맨유 토트넘이 9위, 10위에 걸쳐 있으면 이 얘기 자체가 안 나오죠, 성립이 안 아직. 돼요. 네. 그냥 트로피지. 심지어 아까 세비야는 그렇다 치더라도 프랑크푸르트 떨어져도 7위였어요. 그러면 괜찮아. 네. 버텨. 근데 16, 17가 좀 심하니까. 진짜 심하니까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아주 작은 가능성이지만 약간이라도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네. 네. 어떨지 궁금하네요. 팬들의 반응은.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건 아마 거의 대부분의 팬들이 당연히 트로피지라고 네. 얘기를 하시겠지만 그냥 여러 가지 의견을 그냥 서로 교환한다. 네. 또 너무 뭐니 저니 이렇게 너무 욕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한다. 근데 리그도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가 네. 왔다 갔다 하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사실 뭐 이게 꼭 아스날, 토트넘, 맨유가 아니더라도 이런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있기 때문에 재밌는 비교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한번 네. 얘기를 드려봤고요.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